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추석 명절이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접촉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자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서점에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766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0.6%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는 225만 94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5일 하루 동안 71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의 하루 확진자가 808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운 건데요. 특히 시장과 체육시설, 학교 등 지역 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가 18명 늘어 166명을 기록했고 송파구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은 15명 늘면서 누적 18명을 나타냈습니다. 서대문구 학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전날보다 3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도 살펴보죠. 16일 0시 기준 서울의 1차 접종률은 68.3%, 2차는 40.7%를 기록 중입니다. 네, 불광문고의 폐업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폐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주민들은 이렇게 지역 서점을 지켜달라며 은평구청에 주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청원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동의할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주민들은 지역 서점이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서점에 밀려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은평구 지역 서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평에서 25년 동안 영업을 해온 불광문고는 경영난을 이유로 이달 초 문을 닫았습니다. 10,000원짜리 책 한 권 팔면 많이 남으면 1,700원 남고요. 책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률로는 유지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1년 새 은평에서만 지역 서점 2곳이 폐업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지역 서점을 돕자며 조례를 발의해 제정했습니다. 이미 서대문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통해 지역 독서 문화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도서 우선 구매, 행사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은평구가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서점 시설 개선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되거나 수정됐습니다. 의원들은 조례를 근거로 세부 지원책을 만들 때 다른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지역 서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시설 개선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향과 좀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전통적으로 보존 또 발전시켜야 할 업종은 이 서점 이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본 조례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자구책도 나름대로 좀 강구돼야 될 것이고.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이달 중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됩니다. 조례 제정이 지역서점의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0.6% 오른 시간당 1,766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 94원을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민간 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입니다. 예, 앞서 첫 소식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전해드렸는데요. 추석 명절이 코앞인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마스크 잘 쓰고 모임을 최소화하면서 각자 조심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를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서울은 코로나 발생 후에 지금 최다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만 정부에서 주는 이 메시지의 혼란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8인까지 집에서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동시에 가능하면 추석에 모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완화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약간은 자영업자분들은 좋아하셔서 더 많은 손님을 좀 받고 있고 또 예방접종 하신 분들과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적절히 인원을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는 되었는데요. 문제는 마스크를 벗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코로나19는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가 바로 어제 오늘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현재 예방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료가 되신 분은 40%에 불과하고 델타 변이가 이제 주 우세종으로서 다른 어느 때 코로나19보다도 감염력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대면으로 접촉하면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이동량이 많아질 텐데요. 휴가철 때처럼 그나마 잠잠해진 비수도권으로 이 확산세가 전이되진 않을까요? 우선 8월 달에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7월 말 8월 초 중순으로 이어지는 휴가 등으로 인해서 비수도권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늘어났던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거의 6주 정도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온 부메랑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비수도권 지역은 접촉이 적고 인구 분포가 적은 관계로 현재 확산되는 것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 수도권에 있는 인원들이 이동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8월 달에 보였던 비수도권의 대규모 확산세는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이미 추석 때 가족 친지 방문이나 여행을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가셔야겠죠. 하지만 밀접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족 간에 만나는 시간을 좀 달리하거나 또는 지속적인 환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비말이 확산되는 걸 막아주는 것. 그리고 가족의 정을 나누시는 건 좋은데 가능하시면 대면을 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식사나 또는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휴가 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까운 터미널이나 역 등에는 선별진료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가기 전에 검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시지만 실제로 검사하시고 빠르면 다음날 아침에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무증상이지만 확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시면서 검사를 하시고 현지에서 안전하게 가족분들과 가족의 정을 나누시고 그리고 다시 수도권 또는 본인의 직장, 원래 사회로 복귀하시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선별진료 등에서 받고선 다시 복귀하신다고 하면은 여름철에 보였던 대규모 확산세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독감 백신 접종도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 비슷한 시기에 함께 맞아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독감 예방접종은 장절에도 우리가 시작됐었는데 하얀 침전물이라든지 또는 냉동 체인의 문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조금 잃어서 예상만큼 접종이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잘 진행돼서 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 코로나19와 별도로 고위험군과 무료 예방접종 대상의 분들은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코로나19가 현재는 만 65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으로서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하시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19 접종을 거의 다 마치신 분들이 거의 2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2, 3, 4, 50대 연령층에서 이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간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주 촘촘한 경우가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고위험 시기에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같은 날 시행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최소 2주간의 간격을 두고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를 완료하면 대부분 만 18세에서 49세 사이 분들은 약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양천구가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안전 도어 지킴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전 도어 지킴이란 가정용 보안 서비스로 현관에 설치된 도어 카메라를 통해 현관 앞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 시 비상 버튼을 누르면 보안 요원이 출동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천구에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1인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이나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